디지털투데이 데일리 픽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건강을 위해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죠. 하지만 이와 관련 피싱 공격이 일어나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하네요. 아이뉴스24는 북한과 연계된 것으로 추정되는 해킹 조직이 코로나19 관련 내용을 가장해 스피어 피싱 공격을 감행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악용한 북한 해킹 조직의 공격이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2014년 한국 수력원자력을 해킹한 김숙희 조직이 배후로 지목됐습니다. 보안업체 이스트 시큐리티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이라는 제목의 악성 문서 파일을 첨부한 이메일이 국내에 유포됐습니다. 국제교류 관련 기관 종사자를 타깃으로 삼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메일 본문에는 코로나19 관련 이사장님 지시사항을 송부드립니다 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코로나19 감염 피해 예방을 위해 각종 공지가 많이 전달되고 있는 상황을 악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수신자가 첨부 파일을 실행하면 공격자가 문서에 삽입해둔 악성 스크립트가 동작하고 추가 악성 코드를 다운로드합니다. 추가로 다운로드된 악성 코드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대책회의라는 이름의 또 다른 한글 문서를 띄워 의심을 더는 동시에 사용자가 알아채지 못하게 PC 계정 정보, 호스트 네임, 네트워크 속성, 사용 중인 프로그램 목록, 실행 중 프로세스 목록 등 각종 정보를 수집합니다. 또한 공격자로부터 추가 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윈도우 작업 스케줄러에 업데이트 프로그램으로 등록해 3분 간격으로 실행하도록 만드는 치밀함까지 보였는데요. 이번 공격은 김숙희 조직의 소행으로 추정되는데 악성 코드 제작 기법, 공격 수법 등이 대부분 유사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발견된 악성 코드 역시 지난달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2020년 대북 전망 세미나에 참석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의 강연 문서를 사칭한 공격 당시 사용된 악성 코드의 변종으로 분석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산 전통시장을 찾았을 때 경기가 거지 같다는 표현을 쓴 상인이 있었죠. 이분의 솔직한 발언에 문 대통령 지지자로 보이는 이들이 악성 댓글과 협박까지 일삼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도 했습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 반찬가게 사장이 악플러들을 경찰에 고소했는데요. 시민단체인 시민과 함께는 반찬가게 사장 A씨가 지난 24일 문 대통령 지지자 등 다수의 성명불상자를 모욕 및 업무방해 혐의로 충남 아산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 단체는 경찰에 A씨에 대한 신변 보호도 요청했는데요. 시민단체 측은 그동안 A씨를 향해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이나 소상공인 비하 발언, 위치를 알려주면 찾아가겠다는 등 사실상 협박에 해당하는 표현들이 많았다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걸려오는 전화와 폭언, 음성 메시지 녹음으로 A씨는 극심한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휴대전화로 걸려오는 모든 전화를 받지 못하게 되면서 주문 접수 등 반찬가게 운영에도 큰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A씨가 신상털기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지난 19일 문 대통령은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그분이 공격을 받는 것이 안타깝다며 장사가 안 된다고 한 것을 요즘 사람이 쉬운 표현으로 한 것으로 오히려 서민적이고 소탈한 표현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면역력에 대해 관심들이 많으시죠? 면역력을 높이겠다고 평소 안 먹던 비타민이나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을 챙겨 드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요. YTN은 이런 현상이 면역력을 높여서 혹시 몸에 나쁜 바이러스가 침투하더라도 이겨내겠다는 심리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실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안 심리까지 가세하면서 비타민과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많게는 5배까지 늘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건강한 사람의 경우엔 건강기능식품을 먹어도 면역력을 높이는 데 큰 효과가 없다고 지적합니다. 대신 건강한 생활습관이 더 중요한데요. 음주와 흡연을 하지 않고 충분히 잠을 자는 게 면역력을 높이는 데 제일 효과적이라고 하는데 특히 점막이 마르지 않도록 평소 물을 많이 마시고 가습기로 주변 습도를 높이는 것도 바이러스 침입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분이 있으면 바이러스가 붙지 못하고 건조하면 바이러스가 잘 붙어서 감염이 잘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운동도 좋기는 한데 강도 조절이 관건이겠습니다.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마라톤 등 격한 운동은 일시적으로 면역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하네요. 코로나19 여파로 식당들이 텅텅 비어 남은 식자재 판매를 중개해주는 온라인 활동이 일어날 정도인데요. 묘하게도 호텔은 예약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뉴스원의 보도인데요. 안전함, 청결함 이미지가 각인된 고급 호텔의 프리미엄을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새삼 다시 느낄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식당 등 외식업계가 휘청거리고 있지만 고급 호텔 내 식당들은 예상외로 선전하고 있다는데요. 호텔업계에 따르면 외부와 접촉이 차단된 프라이빗 룸, 즉 개별방, 별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 중구 더 플라자는 호텔 내 위치한 중식당 도원과 뷔페 레스토랑 세븐스퀘어의 경우 오픈되지 않는 장소를 원하는 고객이 늘어나면서 개별룸 예약이 평시 대비 15% 정도 늘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더 플라자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이슈 이후 비즈니스 미팅이나 호텔 레스토랑 이용을 원하는 고객들이 오픈된 장소가 아닌 밀폐된 개별룸을 원하는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고급 호텔 식당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소폭 감소하긴 했는데 특히 뷔페 레스토랑 등을 중심으로 전체 매출이 예년 대비 20에서 25%가량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영세, 중소규모의 식당들이 존폐기로에 놓일 정도로 큰 타격을 받은 것에 비하면 사정이 나은 편이죠. 호텔 식당의 유명세, 인지도와 함께 비싸도 안전한 이미지를 가진 고급 식당을 찾는 고객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됩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이른바 호캉스, 즉 호텔에서 바캉스를 즐기는 족이 늘어나는 등 프라이빗한 서비스를 찾는 고객들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는 프라이빗 문화 확대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강력한 촉매제 역할도 하게 된 셈이네요. 먹고 살기 좋아졌다는 말들 가끔 하죠. 먹거리가 풍성해졌는데 이상하게도 영양결핍을 호소하는 경우들도 눈에 띕니다. 서울신문은 사람들이 이제 먹거리의 모자람보다는 영양과 식단 문제에 더 신경을 쓰는 풍토에 대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절대적인 굶주림은 과거에 비해 훨씬 드문 편이죠. UN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1947년 만성 굶주림에 시달린 사람은 전 세계 인구의 절반쯤 됐지만 2015년에는 9명 중 1명으로 급감했고 2017년쯤 급빈자는 매일 25만 명씩 줄어들었습니다. 책 식사에 대한 생각의 저자인 비 윌슨은 우리를 굶주림에서 구해낸 음식이 한편으로는 우리를 죽이고 있다고 말하는데요. 각종 통계 자료를 보면 우리가 먹는 음식은 담배나 술보다 질병과 죽음을 더 많이 유발합니다. 저자가 인용한 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그 추세는 명확한데요. 2015년 한 해 흡연으로 사망한 사람은 700만 명, 알코올 관련 원인으로 사망한 사람은 330만 명이었던 데 비해 가공육이나 가당 음료가 과다한 식단처럼 식이 요인 탓에 사망한 사람은 1200만 명이나 됐습니다. 이 대목에서 저자는 역설적이면서도 슬픈 사실이라며 좋은 음식이 없는 좋은 삶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저자의 말대로 지구촌에 새로 등장한 문제는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너무 많이 먹는 동시에 영양이 부족하다는 것, 즉 칼로리는 많이 섭취하지만 영양소는 적게 섭취한다는 것이죠. 새로운 세계적 식단은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로 가득 차 있지만 철분, 비타민과 같은 미량 영양소는 부족합니다. 영양 부족은 굶주림이 아니라 질 낮은 섭취를 의미하므로 여러 부적절한 식단이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게 저자의 분석이네요. 현대인은 건강을 챙기려 그토록 식단에 신경을 쓰는데도 왜 그런 문제가 생길까요? 저자는 개인의 욕망이나 요구의 문제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 대신 노동환경, 삶의 질, 복지 수준이 전반적으로 저하되고 있고 경제적 격차가 벌어지는 가운데 그 틈새를 이익 추구의 기회로 삼는 사회 경제적 조건에 주목합니다. 선동적이고 무책임한 식품 정보도 큰 문제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오랫동안 영양학자들은 지중해 식단을 모든 사람들이 따라야 할 건강 식단으로 꼽았지만 세계보건기구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크레타 섬에 사는 대부분의 아이들은 더 이상 지중해 식단을 먹지 않는다고 하네요. 전 세계에서 전반적으로 가장 질 좋은 식단을 먹는 국가가 선진국이 아닌 아프리카 대륙, 특히 사하라 사막 아래 저개발 지역에 모여 있다는 사실도 역설적입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투데이였습니다.